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16강 지각변동과 판구조론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메인 개념 판구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생각하세요. 판구조론이나 뭐냐라고 생각하실 때 땅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 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각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움직인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선생님, 저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느끼면 안 돼요. 유라시아 대륙 아시죠?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이 땅덩어리가요, 아주 많이 움직여 봐야 진짜 1년에 한 10cm 정도? 그러니 우리는 느낄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땅 덩어리들이 움직이다 보면 주변 땅과 부딪히기도 하고 한 덩어리였던 게 멀어지기도 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르르 쾅쾅, 그쵸? 이런 땅의 움직임으로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그런데 지각구조론 이런 표현 쓰지 않고 판구조론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판이 땅, 지각과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엄밀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내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는 판구조론은 땅이 움직이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며, 말을 달리하면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원인을 땅의 움직임으로 대부분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이죠. 지진과 화산의 원인이 개별이 아니라 공통사항인 하나, 땅의 움직임이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진 대 화산 대 기억해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지역이 있었는데 어디였나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해야 돼.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 그 다음 해령 지진대 화산대였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주구장창 공부할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지각, 땅의 구조라고 하지 않고 판의 구조라고 하는데, 도대체 판의 구조는 무엇이냐 짚어볼게요. 그리고 땅이 움직일 때는요, 발산, 수련, 보종, 이제 극한을 배우시면 발산 혹은 수렴 이런 용어가 이제 완전 익숙해지실 거예요. 대기 파트 가도 이 표현을 쓰실 텐데, 발산형 사람, 수렴형 사람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발산하는 건 소위 말해서 땅과 땅이 멀어지는 느낌? 수렴은 땅과 땅이 만나는 느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언급하겠죠. 그래서 땅과 땅이 움직이는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하고 다음 시간에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할 개념은 이겁니다. 변동대? 선생님, 변동대가 뭔데요? 그런데 그림은 또 화산대, 지진대인데요. 자, 볼게요. 변동대라 하면 앞에 이 글자가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각, 변동대. 그리고 이 지각 변동대에는 지금 언급한 대표적인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과 화산이 나타나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도 있었죠.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한 번 더 표시해 볼까요? 환태평양. 환태평양 여기서 그으면 안 되죠. 이렇게 태평양 가장자리를 둘러싸줘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알프스, 히말라야,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되는 거. 해령, 여긴 대서양이고요. 여기가 동태평양이고요. 여기가 인도양이 된답니다. 요렇게. 그래서 아주 넓게 인도양부터 해서 태평양까지 해서 대서양까지가 해령 변동대예요. 됐나요?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그림이야. 지난 시간에 봤던 화산대와 지진의 두 가지 그림을 겹쳐 놓으셨구나.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카리브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선생님?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아직 판을 공부 안 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하는 판을 유라시아판이라고 하고요.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걸 북아메리카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게 따라가는 걸 연결을 해볼까요? 태평양판이 되겠죠. 그런데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들, 여기 지역을 보면요. 태평양판과 인도 오스트랄판의 경계입니다.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경계고요.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의 경계입니다. 여기도 아메리카, 아프리카판의 경계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아직 우리가 판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 태평양판, 인도 오스트랄판, 나스카판 등과 같이 어디서? 판의 경계에서 판의 경계, 판들의 경계 사이에 화산과 지진이 점이 콕콕콕 찍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변동되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말을 달리하면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난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을 이걸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선 대전제를 하나 깔고 시작할게요.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하지만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은요. 판과 판의 경계, 다시 말해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이론은 아주 따끈따끈한 이론이에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때 처음 주장을 했거든요. 누가?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요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이론이 처음부터 세련되게 등장하지 않았겠죠. 상고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우선 내신 시험과 수능의 준해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수능에는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주가 1에서는. 자, 어떤 관점을 얘기하냐면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판 구조론입니다. 판 구조론의 태동은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1912년이야. 그럼 20세기죠. 네. 판 구조론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1912년에 태동이 되었어요. 20세기. 그러니 판 구조론은 말도 못하게 따끈따끈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지구과학 2에서는요.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성을 주장한 사람이라든지 이들의 증거를 분류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요. 안 해. 다 생략하고 판 구조론의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양상만 가지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내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선생님 정리를 할게요. 이런 거죠. 20세기에 독일의 베게너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해안선을 봤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쭉 겹쳤는데 아니 해안선이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한 것처럼 딱 경계가 맞는 거야. 여기서 착안을 합니다. 더 조사를 해보자. 그랬더니 빙하의 흔적이라든지 산맥의 분포라든지 고생물, 다시 말해서 화석들이 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이 땅덩어리 하나였어. 하나였다가 지금의 현재 위치로 멀어진 거야. 학회에 발표를 했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살짝 정치적인 내용을 한다면 베게너는 지질학자가 아니었거든요. 기상학자였습니다. 해양 기상 쪽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베게너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언제 막혔냐면 이런 거야. 야, 그 엄청난 땅이 움직였다면 그 땅을 움직이게 한 힘의 원동력이 뭔데? 물어본 거지. 거기까지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베게너 아저씨께서. 그래서 베게너가 대륙이 이동을 했다. 대륙 이동설을 처음 발표를 했지만 무엇을? 대륙에 이동하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해서 이 이론은 여기서 더 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베게너 아저씨는 이 연구를 계속하려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극에서 실종사를 하셨어요. 되게 슬프죠. 완전 슬프죠. 엄청난 이론을 만드셨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이론이 되살아납니다.
물론 본격적인 대사하는 건 여긴데, 자, 대사하는데 홈즈가 멘틀 대류설을 발표를 해요. 멘틀 대류설은 뭐냐면 방사성 원소의 붕괴 등의 이유로 인해서 멘틀의 상하의 온도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하 온도차로 인해서 대류라는 거 아시죠? 따뜻한 것은 상승하고 차가운 것은 하강을 해서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걸 대류라고 하는데, 멘틀에서도 이런 대류가 일어나는 거지. 이 당시 멘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그럼 이 위에 떠 있는 땅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련되게 해저 확장설까지 확장이 되고요. 해저 확장설의 내용은요, 아직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발산형 경계 하시면서 해령을 설명하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지자기 연구,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 자기장 연구 등을 통해서 해저 확장설이 확장이 돼서 대류기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에서 현재의 판구조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더 발전돼 있어요. 플룸 구조론이라고 해서, 판구조론은 깊이의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플룸 구조론으로 그걸 극복한 내용까지 해서 현재는 두 개를 융합했었습니다. 판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그래서 이 두 개를 융합한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 침몰이라는 장장 2시간인데 정말 재미가 없어서 선생님 너무 슬픈 게,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 지구과학과 관련된 영화관은 첫날, 개봉 첫날 꼭 영화관에 가서 보거든요. 이 재난 관련 영화나 지구과학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화관을 가야 돼.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일본 침몰. 정말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 재미가 없었어요. 최근에 본 게 폼페이. 너무 슬펐어. 너무 많은 걸 담았더라고. 사랑과 재와 뭐 여러 가지 닮아서. 하지만 그 표현만은 대단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과학자가 설명을 합니다. 판구조론과 플룸구조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알아들을 때 이제 희열을 느끼죠. 알아먹겠어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판구조론을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 물어 누가? 아무도 묻지 않겠지만. 판구조론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3가지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3가지. 첫 번째, 지구의 표면을 한 10여 개의 판으로 구분합니다. 10여 개의 판. 지금은 플룸구조론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뭐 중국도 북중국판, 남중국판으로 나눠요. 하지만 넘사벽,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갈 수 없겠죠. 우리는 다 묶어서 유라시아판 하나로 공부합니다. 몇 개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여 개의 죄송합니다. 10여 개의 판으로 나눠서 이 판들의 무엇?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해봐야 3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땅이 네모 반듯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예를 든다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이던 땅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멀어져 있던 땅들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땅끼리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스가 3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지고 만나고 어긋나는 것. 우리가 이를 멀어지는 것을 발산형이라고 하고요. 만나는 것을 수렴형이라고 하고요. 어긋나는 것을 보존형 경계라고 해서 판의 상호작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판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설명할게요. 땅끼리 만나고 멀어지고 어긋나. 어떨까? 요란벅적하겠죠. 그 과정에서 뭐가 나타날까? 지각변동이 나타납니다. 뭐 지각변동이라고 해봐야 크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에게 2가지밖에 묻지 않습니다. 지진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화산활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판구조론이 뭐니? 딱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땅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나타난대요. 이렇게 식하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문 용어를 넣으시면 10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전 세계 지각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은 완전 똑똑한 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판구조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판 이러는데, 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직권의 층상 구조를 공부했을 때 나누었던 그 구조부터 한번 볼까요? 지각과 멘틀. 지각과 멘틀의 경계예요. 됐죠?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인데, 우리 교재에서 좀 구별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 좀 얇은 것이 해양 지각이고요.
조금 두꺼운 것을 대륙 지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각은 대륙과 해륙으로 나눠서 봤으니까 여기 바다가 있다고 하니까 해양 지각. 그리고 멘틀은 전체가 멘틀이죠. 이렇게 상부가 있고 연약권이 있는데 연약권도 거의 상부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통틀었을 때 멘틀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했죠. 그래서 멘틀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구과학 2를 하셔도요. 하부 멘틀은 언급이 안 됩니다. 네, 연약권도 상부 멘틀이에요. 더 상부겠죠, 이쪽이.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이걸 보고 있죠? 판이 뭐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보세요.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암석권 이꼴 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큰 덩어리냐 하나하나냐 이런 거예요. 1000피스짜리 퍼즐 있죠. 해보셨어요? 무념무상. 멍 때리기 가장 좋아요. 이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를 암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덩어리고 그 퍼즐 하나하나의 조각을 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는 그렇게 크게 구분 없이 써요. 그럼 됐겠네. 암석권 혹은 판은요. 지각 플러스 멘틀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쓰면 그냥 판이라고만 쓸게요. 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 지각은 판이다.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겠죠. 아, 수능에서는 이것도 안 물어봐. 너무 기본이라서. 내신에서만 물어보죠. 절대 아니라는 거. 1번. 그래서 선생님이 판 구조론에서 판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엄밀히 얘기하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판이라는 말이 잘 안 와닿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는 땅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볼게요. 이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에 둥둥 떠서? 연약권 위에. 연약권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멘틀의 대류가 나타납니다. 온도차에 의한 이런 멘틀 대류가 일어나려면요. 아주 딱딱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부분 용융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나타납니다. 멘틀 대류가 나타나요. 이 부분 용융이 멘틀 대류가 나타나는 연약권 위에서 멘틀 대류를 따라서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조를 아시겠죠? 부분 용융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기서 또 시험을 많이 내는 게 있죠. 연약권은 고체 상태이다. 연약권은 액체 상태이다. 연약권은 고체 상태입니다. 좀 역 같은 상태?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정도. 그래서 지구 내부를 통틀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할 때 선생님 한번 슬쩍 언급한 게 지구 내부를 통틀어서 액체 상태는 외핵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부분 용융이 있다고 해서 연약권을 액체 상태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정리했다? 판을 무엇이라고 하고 이 판은 어디에서? 연약권에서 나타나는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하는구나, 움직이는구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판까지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체크해 보실 게 전 세계 분포하는 판입니다. 지금 이제 화살표가 보이고 있는데 이 화살표가 판이 움직이고 그 속도를 나타내서 복잡한 것 뿐이고요. 선생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판은 다 외워야 되냐? 외워야 돼요. 1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2개 밖에요. 지금 전 세계는 말씀드렸죠. 중국도 2개로 나눠져 있다고. 12개는 외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유라시아 대륙을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고요. 보이시나요? 북아메리카 대륙을 북아메리카 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체크되겠죠? 여러분이 좀 체크해야 할 건 뭐 나즈카판 이 정도? 선생님, 코코스랑 카리브는요? 자, 코코스랑 카리브는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 IT 지진 났을 때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 힘들면 12개에서 2개 빼고 10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정도로. 또 하나 볼게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죠? 잘 찾아야 돼요. 항상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에 인접한 판으로는 태평양과 필리핀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옆으로 좀 와서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각 플러스 멘틀이 판이었죠.
그럼 여러분, 대륙 지각과 멘틀이 포함되면 대륙판, 해양 지각과 멘틀이 포함이 되면 해양판. 또 하나,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서 밀도가 큰 것은, 밀도, 두께가 아니고 밀도가 큰 것은 해양 지각. 그럼 해양판과 대륙판의 밀도를 비교하면, 완전 중요하죠. 밀도 비교할 때 해양판과 대륙판을 비교하면요, 당연히 밀도가 큰 해양 지역을 포함하는 해양판이 큽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해양과 대륙판은 기억할게요. 대표적인 해양판이 태평양이고요. 판이란 글자는 생략할게요. 대표적인 대륙판이 유라시아판입니다. 유라시아. 마찬가지 판이라는 글자 생략하겠습니다. 됐나요? 제일 많이 언급돼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항상 잘 기억할 것. 자, 지금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가 나와 있는데요. 맥시멈 1년에 10cm. 우리가 못 느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얘기해요. 이 느낌을, 이게 움직인다고 느끼면 장수할 수 없어. 너무 예민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간접적으로 알아. 어떻게?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발생해. 딱 움직이나 보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게요. 판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선생님은 수업할 때 이걸 공부한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을 봐요. 빈칸을 다 빵빵 띄워놓고 빈칸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안 그러면 절대 외우지 않거든. 여러분 그때그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체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판, 해양판과 대륙판의 밀도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판의 이동 방향을 보면요.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보여요? 어긋나는 거? 이런 거 보여요? 만나는 거? 화살표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은데 유형을 분류해 보면 3개밖에 없다고요. 정말 좋죠? 이게 30개면 어떨 뻔했어. 슬프잖아. 3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오케이?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이제 용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것을 수렴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것을 보존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하는데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요. 마그마 상승. 네, 다시 말해서 멘틀의 상승이라고 돼요. 이런 멘틀의 상승과 멘틀의 하강이 나타나고요. 이에 인해서 마그마가 상승, 화산 활동. 화산은 반드시 뭘 동반하죠? 지진을 동반하죠. 마그마, 멘틀 대류에 따라서 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요. 해저 산맥이라는 해령과 좁고 깊은 해저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해구라는 독특한 지형들도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판의 경계, 발산, 수렴, 보존형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냐면, 판과 판이 멀어지고 만나고 어긋나는 과정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가, 또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가, 또 이런 경향을 잘 보이는 지역은 어디인가. 지각 변동은요, 지진이 발생하니? 화산 활동은 있니? 이걸 물어볼 거고요. 지형은 여기서 언급되어 있죠. 2가지 예를 들게요. 해령과 해구입니다. 대부분의 해령과 해구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산맥, 그러면 구조를 그리세요. 바닷속에 있는 산맥입니다. 태백산맥처럼. 해구, 좁고 깊은 해저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좁아. 수심이 6,000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평균 바다 수심이 3,000인데 여러분 키가 얼마인지 생각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 좋으실 거예요. 키가 크시죠? 자, 지역은요, 이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지금 현재 화산 활동을 활발한 일본,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전 세계에 있는 지역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 구조로는 한반도 지질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반도 지질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퇴적암이냐 변성암이냐 그 다음에 화성암이냐를 판단해야 됐죠. 이건 이거야. 물론 지금은 내가 각각 공부를 하겠지만 화성, 변성, 퇴적 공부한 것처럼 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여기는 발산역이니 여기는 보존역이니 여기는 수렴역이니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면 그 특징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판 구조로는 한반도 지질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반도 지질처럼 세계 지도를 쫙 펴두세요.
세계지도를 딱 편 다음에 이걸 수렴, 발산, 보존형이라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갈 곳이라고 점을 콕콕 찍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거부 반응이 덜하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자,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는요, 땅과 땅이 멀어진다. 자,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땅은 판이 아니라는 건 공부는 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선생님이 땅이라고 표현해도 아, 판을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산형은 땅과 땅이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이걸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죠. 지금 현재 대표적인 예가 대서양 바다 중앙에 있는 발산형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살표 보세요. 멀어지는 거 보이죠? 앞서 우리 해령이라는 구조 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죠? 해에 저에 있는 산맥. 네, 해령은 대부분 바닷속에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이슬란드 보여요? 아이슬란드에서도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는 거 보이죠? 네, 발산형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독특한 게요. 대부분 바다에 있는 해령이 육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대서양에 있죠.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을 언급할 때 육지로 해령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슬란드를 많이 언급합니다.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선생님 뭐 네모 반듯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판이 이렇게 있어요. 판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만은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그리고 멘틀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멘틀 대류가 어떻다고요?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해요. 그럼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면서 판을 콩콩 칠 거 아니에요. 콩콩 치겠습니까? 쾅쾅 치겠죠. 그 과정에서 판이 쪼개져요. 자자자자자자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네. 지진이 발생을 해요. 이 지진은 깊이가 비교적 얕아서 그 유형이 천발 지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양쪽으로 이동하죠. 찢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멀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상승한 멘틀이, 다시 말해서 마그마가 솟아오르겠죠. 마그마가 노출되는 활동을 뭐라고 하는데? 바로 화산활동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발산형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납니다. 멘틀 상승에 따라서 천발 지진과 화산활동이 나타나요. 그리고 선생님은 마침 비스켓 쪼개듯이 이렇게 쪼갰지만 뜨거운 마그마를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경계부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뭐 이렇게 그리시면 좀 보이시나요? 이 중심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V자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V자 모양의 열곡, 이 열자가 뜨겁다는 열자가 아니고 찢어졌다는 겁니다. 찢어져서 계곡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V자 열곡을 가진 무엇? 해령이 만들어져요. 해저, 산맥. 그리고 이걸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단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 그런데 선생님 얘기했나? 한반도 지질에서 변성함 얘기할 때 지질 구조, 지층이 끊어진 단층, 정단층, 역단층 공부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자, 발산형 경계입니다. 양쪽으로 당기는 힘,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이게 바로 장력이죠. 이런 장력을 받으면 지읒지읒이죠. 뭘까? 단층이 나타나는데 정단층이 나타납니다. 이게 설명의 끝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나타납니다. 천발 지진과 화산활동. 여기서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요. V자 열곡을 가진 해령과 정단층. 이런 특징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 대서양 중앙 해령 혹은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는 아이슬란드라고요. 됐나요? 그럼 발산형 경계 끝.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발산형 경계 해령 주변은 굉장히 독특한 양상을 보여요. 뭐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앞서 뭐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땅이 툭 끊어졌어. 땅이 툭 끊어졌다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런 거지. 멘틀이 상승하고 멘틀 대류에 따라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쭉쭉 이동할 거 아니에요. 판이, 땅이.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무슨 활동이 있지? 마그마가 분출해. 화산 활동을 하지. 이런 화산 활동 결과 분출되는 용암은 주로 현무암질 용암입니다. 이 용암이 식어서 뭐가 될까? 땅이 되는 거예요. 즉
새로운 해양 지각을 생성하게 됩니다. 완전 중요하죠. 그런데 멘틀 대류로 인해서 이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 새로 뭐가 만들어질 거야. 화산체를 형성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 왜? 여기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대류를 따라서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 해령에서는 계속 마그마가 분출해서, 즉 용암에 의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은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해령에서는 새로운 땅을 만들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즉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라고 한다면 해령에서 멀리 있는 땅일수록 땅의 연령이 많겠죠. 그걸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겁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대서양 중앙 해령의 바다를 다 드러내고 땅의 연령을 조사를 한 거야.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해령입니다. 해령. 뭐 단층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보존형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해령 가까이 나이가 100만 년 단위인데 숫자 단위 동일하니까 생략할게요. 그냥 숫자 그대로 읽을게요. 9, 38, 53, 63. 어떤 걸 읽을 수 있다? 옳거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커지는구나. 땅의 연령이 커지는구나. 이쪽도 마찬가지. 됐죠? 또 하나, 숫자가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요. 왜? 멘틀 대류가 상승한 다음에 양쪽으로 멀어졌을 테니까. 됐죠? 자, 계속해서 이 해저 확장, 이를 해저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멘틀 대류 해저 확장설을 판구조론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해저 확장설을 방금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판구조론에서는 발산형 경계의 특징으로 해저 확장을 흡수한 거죠. 됐나요? 자, 또 다른 지형이 있습니다. 앞서 사실 발산형 경계 해령은요, 대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닷속에 있다고 했죠. 네. 판과 판이 멀어지는데 대부분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져요. 지금 보시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한, 그리고 아프리카판, 아프리카를 포함한 이들의 양상입니다. 어때요? 양쪽으로 멀어지고 양쪽으로 멀어지네요. 그런데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은 모두 대륙판이랍니다. 즉 아라비아와 아프리카판이 멀어지고 있고요. 아프리카판과 아프리카판이 멀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발산형 경계입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요.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요. 화산 활동도 나타나요. 그런데 앞서와 다른 특징은 대륙판과 무슨 판이? 대륙판이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는 양상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앞서와 달리 기억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앞서는 해령이 만들어졌죠. 여기는 해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령은 나타나지 않고요. 해령의 전 단계, 열곡대 정도만 나타나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태백산, 태백산맥 다르죠. 산 하나고 산맥들이 연결된 거죠. 태백산, 태백산맥의 느낌입니다. 곧 이 지역도 해령처럼 되겠죠. 하지만 이 지역에서 해령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거 한번 볼까요? 바닷속의 해령을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여기가 해령이고요. 여기가 해령이랍니다. 해령에서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기도 해령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지금 B 지역에 있는 해령과 C 지역에 있는 해령은요. 이렇게 하나야. 이렇게 크게 하나. 해령.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같지 않아. B와 C로 두 개가 나눠진 겁니다. 확장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하지만 뭐 여전히 해령. 그러면 앞서 해령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 그래서 이거 다시 지우면 지금 B 지역, 해령이라고 할 수 있는 B와 해령이라고 할 수 있는 C에서 천발 지진이 계속해서 나타나. 근데 한 군데가 더 있어. 지금 여기 보여요? 화살표가 어긋나고 있죠. 땅이 서로 어긋나. 어떻게 될까? 여기서도 역시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즉 여기서는 땅이 어긋나. 단층, 변환 단층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이런 변환 단층이 나타나고 천발 지진이 나타나는 판의 경계를 우리가 보존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해령과 연관해서 정리하면 해령에서 양쪽으로 당기는 확장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가 생기고요. 대부분의 해령이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환단층, 보존형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자, 가만히 보면 해령과 무엇? 해령과, 여기 발산형 보이죠? 해령과 해령 사이, 여기 어긋나는 거, 동그라미, 여기 어긋나는 것에 무엇이 나타난다? 변환단층 보존형이 나타난답니다. 그럼 이거죠.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 해령, 해저산맥이라고 했죠. 대부분 바닷속에 있어. 변환단층 보존형도 대부분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처럼 변환단층이 육지로 드러난 지역이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여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남학생들 게임 많이 하시는데 이 지역이 나와. 그래서 여기 좀 부담 없이 받아들이시는데요. 어디냐면요.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했을 때 여기 정도 되죠. 여기 지역도 지진 굉장히 활발합니다. 무슨 지진? 여기도 천발 지진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뭐 맨틀이 상승하거나 하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발산형 경계는요. 마그마가 상승하고 화산활동이 나타나면서 천발 지진이 발생했죠. 이 지역은 마그마의 상승, 하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은요. 화산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발산형 경계는 화산활동 결과 용암이 생성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죠. 생성. 이 지역은 생성이 되잖아요. 판에 생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수렴형 경계를 할 텐데요.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 화산활동 없다고 했죠. 판의 소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다고 하여서 보존형 경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어긋나는 판인데 보존형 이상하잖아. 왜 그런 명칭이 나왔는지 살펴보시고요.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다는 문장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보존형 경계 화산활동 없다는 것도 다시 없이 많이 나옵니다. 보존형 경계 정리했습니다. 어떤 지각 변동? 천발진해만 발생해요. 화산활동 없습니다. 어떤 지형이 나타난다고요? 변환단층 나타나요. 어느 지역이 제일 유명하다고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오케이? 자, 다음. 자, 이제 마지막 수렴형 경계 볼게요.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수렴형 경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렴형 경계만 주구장창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수렴형 경계는요. 판과 판이 맞나요? 뭐 이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당기는 걸 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를 횡압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눈치채셨네. 횡압력이면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단층, 지형적 특징이 나타날까? 이 지역에서는 역단층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같이 생각할 거. 벌써 지형 하나 정리했습니다. 이 수렴형 경계는 어떤 양상이 가장 맞냐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맨틀 대류가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판과 판이 만날 때 이 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밀도 누가 더 크다고 했지? 해양판. 밀도가 크다는 말을 쉬운 말로, 똑같은 말은 아니라도 무겁다는 겁니다. 무게와 밀도는 엄밀히 다르지만 그럼 두 판이 꽝 하고 만나면 어떤 양상이냐면요. 꽝 하고 만났을 때 밀도가 큰 게 밀도가 작은 판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를 우리가 섭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양판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섭입하면 어떤 양상이 들어가게 되냐면 여러분 땅이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요란해지겠죠. 우당탕탕. 네, 이 지역은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신발 지진까지도 발생을 해요. 발산, 보전, 수렴 중에서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나타납니다. 왜? 이 지역은 땅이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섭입하니까. 그래서 신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지역을 베니호프가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베니호프 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과학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모든 용어들이 더 쉬워져. 내가 이걸 발견했으면 남정대 이렇게 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용어가 더 편해지시려면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까지 나타나는 여기를 베니호프대라고 하고요.
땅이 땅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뭐 충돌열이라든지 뭐 함수 강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마그마가 분출을 하겠죠. 무슨 활동? 네, 화산 활동. 오케이, 정리 끝. 수려면 경계에서는 천발, 신발 지진 발생하고요. 화산 활동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서는 판과 판이 만나는 과정에서 쑥 안으로 들어가죠. 해구를 만들어요. 해구 뭐라고 했죠? 좁고 깊은 해저, 골짜기. 뿐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해구와 함께 분출한 화산 활동에서 섬을 만들어서 활 모양이다, 호 모양이다 그래서 호상열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해구와 함께 산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습곡산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지형이 역단층과 같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해구 호상열도 세트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해구, 일본 호상열도. 네, 일본 대지진은요, 이런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진으로 해서 나타난 지진 해일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우리는 이 케이스를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 짜잔! 똑같이 수렴형이야. 그런데 이번에는요, 뭐라고 돼 있어? 대륙판과 대륙판. 이 경우에는 두 판이 꽝 하고 만나도 그 밀도차가 나타나지 않겠지. 꽝 하고 나타났는데 비슷하니까 이번에는 위로 솟아올라요. 그래서 앞서와 다른 점은 판의 다른 성격으로 인해서 똑같이 천발,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판의 섭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해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습곡산맥이 나타나며 마찬가지 역단층도 나타나겠죠.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판의 경계 대충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수렴형 경계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겁니다. 오늘 한 수렴형 경계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판의 구조 공부했습니다. 판이 뭔가, 그리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발산 보존 수렴형 경계로 선생님 정리를 했습니다.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 해령이고요. 대서양 중앙 해령 혹은 아이슬란드가 중요하고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 단층이 잘 나타납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 육지로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렴형 경계는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해구 습곡산맥 뭐 하나 더 써드릴게요. 해구 호상열도. 그런데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동시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구 호상열도 케이스가 바로 일본 해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수렴형 경계 다시 하거든요. 오늘 공부한 두 가지 케이스 꼭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 우리 내신 문제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자, 내신 기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교재 102페이지에 있는 8번, 9번으로 내려가서 선생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답죠. 내용 보게 되면은 구조를 봤을 때 여기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요만큼이 모두 지각이네요. 아래쪽이 모두 뭘까? 아래쪽이 요만큼이 모두 멘틀이 되겠죠. 그러면 그림에 나와 있는 A, B, C, D를 구별을 해볼게요. A, B, C, D. A가 뭘까요? 대륙 지각. 그 다음에 B가 뭐 해양 지각. A가 대륙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해양이네요. 그런데 C를 보시게 되면 멘트를 포함하고 대륙 지각까지예요. 요만큼 포함하고 이만큼.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죠? C는 판인데 대륙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대륙판. 그리고 D는 연약권. 연약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A, B. 밀도 누가 더 크다고요? 해양 지각. 해양 지각을 포함한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큽니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1번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볼게요. C는 암석권으로 판에 해당된다. C는 선생님이 대륙판이라고 했습니다. 네. 암석권, 판에 해당된다. 2번 옳은 설명이고요. 3번, 멘틀 대류는 C 구간에서 일어난다. C는 대륙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석권 범위고요. 다시 말해서 판의 범위예요. 멘틀 대류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연약하잖아. 움직일 것 같잖아. 암석권, 단단하잖아. 움직일 것 같지 않잖아.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요. 오케이?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두께는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껍다. 대륙지각이 더 두껍죠. 두꺼운 대륙지각을 포함한 대륙판이 더 두껍겠죠. 4번 옳은 설명. 5번. D는 연약권은 유동성을 보이지만 밀도가 크다. 자, 밀도는요. 지각, 멘틀, 핵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따라서 최고로 밀도가 큰 것은 핵이고요.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멘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그림을 푸는 요령. 화살표를 보시고 발산, 수렴, 보존을 우선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는요. 만나, 수렴. 선생님 글자 하나만 쓸게요. 나, 멀어져, 발산. 다, 만나, 수렴형. 라, 어긋나. 보이시죠? 보존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각각 수렴, 발산, 보존에서요. 어떤 지각 변동 나타날지, 즉 지진은 어떠하고 화산활동이 있는가? 어떤 지형이 나타나지 혹은 어떤 지역이 이런 특징을 잘 보이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수렴형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물이 있네. 이 양상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양상이죠. 푸른색이에요. 네, 지금 양상.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양상입니다. 이 지역은 섭입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가와 달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화산활동이 있는 거 없는 거죠. 섭입 때문에 가는 화산활동이 있고요. 달은 비슷한 판끼리 만나기 때문에 섭입이 크지 않아요. 화산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됐나요? 요 정도 정리하고 보도록 할게요. 지진이 활발한 곳을 모두 쓰시오. 여러분, 자, 수렴, 발산, 보존 중에서 지각 변동의 공통사항이 뭐냐? 천발지진입니다. 발산형에서도 수렴형에서도 보존형에서도 모두 공통으로 지진이 나타나는데 그 지진의 종류도 천발지진입니다. 신발지진은요. 수렴형에서만 나타나요. 신발지진의 시옷과 수렴형의 시옷을 기억하세요. 왜? 판과 판이 만나는 양상에서 섭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헷갈릴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다 케이스는 중발지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천발, 신발 정도만 나누잖아요. 이들이 중발이어도 라보다는, 즉 발산 보존형보다는 지진 깊이가 깊어. 그래서 두 지역이 모두 상대적으로 다가 섭입이 약하긴 하지만 수렴형 경우에서는 모두 천발, 신발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을 모두 쓰시오. 이거 완전 중요하죠. 화산. 동일한 수렴이지만 화산 활동 거의 없고요. 보존형은 시험에 1번으로 물어보는 게 화산 활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은 가나 되겠네요. 마지막, 스폭산맥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은요. 다가 됩니다. 해구와 스폭산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는 해구는 나타나지 않지만 스폭산맥이 나타날 수 있죠. 이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수렴형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제17강 지각변동과 판보존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판의 경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양한 수렴형 경계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지각변동까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